전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준주아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피캐시 앱에 대해서 해피캐시 앱에 대하여 좀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합니다. 지금 근간에도 해피캐시 앱을 왜 이성이 네가 가지고 있냐, 신탁에서 가지고 있냐, 신탁도 무효인데 그거 왜 파산관제인에게 안 갖다 주느냐, 파산관제인에게 갖다 줘라, 이런 논란에 많이 참 계속 끝없이 떠들어요. 그럼 이 해피캐시의 실체와 이걸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지 되겠는데, 해피캐시 앱이 이게 죽이느냐 살리느냐, 죽일 때는 어떻게 되고 죽이고 살리는 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피캐시 앱을 죽인다 이러면은 정지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럼 파산 관제인에게 가서 관제인에게 딱 갚으면 앱이 가는 날부터 정지가 딱 돼버려요. 활용할 사람도 없고 이용할 가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거기에 자산이 누가 얼마 들어갔고 얼마 찾아갔고 얼마 남았다 요 정도. 이걸로다가 해서 파산 정리하는 데만 이용이 되다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수명은 그 출자금과 회수하고 지금 찾아야 될 잔금, 이것만 파산 정리하다가 이용하는 데만 딱 쓰다 이걸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파산 관제인들을 보내자, 이거는 해피캐시를 죽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뭐를 갖다가 움직이느냐면, 지금도 지난번에 여기 해피캐시 앱을 통해서 한 걸 보세요. 회생을 원하십니까? 파산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모르겠다, 세수로 나누니까 그때 몇 프로예요? 95%가 회생을 원한다, 파산은 2%, 모르겠다 3%,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건 정확하게 알아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리고 파산과 회생의 가부를 묻는 중요한 소통창고, 이거는 소통창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지금도 이쪽에 파산하고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는 수기로 접수를 해요. 일일이 다 써갖고서 1인당 써서 석 장, 넉 장씩 써갖고 이래갖고 갖다가 딱 접수를 해요. 이 사람을 8만 명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갈 건가? 다 할 수는 있나요? 협조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서는 협조할 수 있는 길이 30%도 될똥말똥이에요. 30%가 돼서 38, 20대 24,000명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피해자 연대라든가 권리 여라든가 이런 다 따져봐서 이 사람들 1,000명, 2,00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전체 8만 명이나 10만 명을 이걸 담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도록 전산 시스템으로 이래서 여기에 전산에서 다 앱으로다가 이 조사를 한 거예요. 요걸 건건마다 하려고 그랬다면 말할 수 없는 많은 건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앱에는 이제 지난번에 위임장을 받았을 때 위임장 내용을 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장 이성희 변호사 지난번에 얘기할 때 회생 신청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졌다, 2주 만에 이거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렇게 받아갖고 2주 만에 보증명령을 다 갖다 준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냐? 자, 파산 신청했을 때 파산했다가 항고를 받아준, 이게 왜 받아줬는지 아십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뭐, 정미학 씨는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게 받아들여졌다. 누군 이렇게 받아들였지. 글쎄, 끝까지 가보면 다 나올 겁니다. 항고를 갖다 해놓고 항고를 실제 할 건지 안 할 건지 할 필요성도 없어요. 왜냐? 회생을 신청하면 항고는 자동으로 끝나는 건데 뭐. 근데 항고가 실제 받아들인 건 단기 아니에요. 소수가 먼저 받아가려고, 소수가 채권을 먼저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60명도 안 되는 사람 갖고 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 절차상 하자가 있겠다 항고하는데 여기에 수기로다가 받은 건 10,000명, 앱으로 받은 거 27,000명인가 뭐 이렇게 돼갖고 38,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항고가 들어간 거예요. 이 숫자가 이미 23만 명에 돼가지고 10분의 1을 따진다 그러면 23,000명이요. 그 돈으로 따진다 그래도 이 벌니까 10%가 이미 이게 항고할 때 받아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된 거예요. 정길령 외 1인 10,000명, 앱으로 갖다 한 거 27,000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항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월 7일 날 여기 회생법전에다 신청을 해놓고 파산선고는 11일 날 파산법정에 나타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항고를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회생법전에 2025에 1월로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해놔. 그러니까 회생을 신청을 해놨으면 더 이상 여기서 파산법정에서 이거를 열 이유가 없지 않냐.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정확한 법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회생보증명령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신청한 이거 말고 추가로다가 추환신고까지 해서 보면 38,000명에서 57,000명대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추환 보완해서 들어간 게. 그러면 이걸 갖다 다시 요번에도 들어가면 기본이 57,000, 6만 명대가 넘어요. 여기서 회생을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금액은. 그리고 그걸 갖다 넣어주면서 앞으로도 더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생이 진행돼서 가는 겁니다. 그런 의도에다가 천천히 살려주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 지완이고 액치고 뭐 신용회복위원회고 뭐 이런 데 다 할 것 없이 여러분들도 다 일단 여기에다가 해서 다 회생 신청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하세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갈라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걸 들어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냐? 위임장에 쓸 때 내용이 6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사건에 관한 채권신고, 채권신고 보정명령, 채권자위원회 등에 관한 의견 진술 등 서울회생법원에 할 때 그런 데다가 사용할 거니까 위임해달라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사건에 대한 파산 기각을 위한 항고소송에 위임하는 거예요.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세 번째, 조합원 및 채권자들의 시스템 및 시더스 그룹의 회생 신청에 관한 소송 위임. 네 번째, 준조합원 및 채권자들에 관한 국세 환급에 관한 소송 위임. 준조합원의 채권자들의 수익자 지정에 관한 위임. 회생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시스템 및 시더스 그룹의 회생에 관한 업무 위임. 6가지 위임장을
위임장 안에 다 써서 다 각자 앱에다가 다 본인들이 해서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이 해서 회생돼서 진행간다는 것 전체를 아울러서 이거를 할 때마다 계속 돈도 안 주지, 기간 안 들어주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러면 할 때마다 받으려고 하면 사람 미치고 바탈 뛸 일입니다. 이런 걸 미리 알고 세트를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앱에다가 위임장 받아갖고 이 6가지를 다, 그러면 이걸 회생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또 행정적인 이런 걸 다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6만 명, 7만 명대가 됐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맨날 소기를 받아갖고 막 투쟁하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1만 명을 채울 수 있을 건가? 정말 이런 내용을 잘 쳐다보면은 누가 진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앱을 죽이고 나버리면은 이렇게 준조합원들의 8만 명, 10만 명들을 모아둘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앱을 통해서 전부 소통 창구로다가 움직이고 그 소통하는 데 의사결정을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쫙 진행해서 갑니다. 정말로 이걸 쳐다보면, 이야, 회생은 시더스를 살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었구나. 시더스를 살리는데 필요한 사람들 요소요소에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도 잘 몰랐는데 미래를 앞다갖고 이렇게 한 게 제대로 한 거구나.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도 전체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막 대안책 없이 떠드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웠어요. 해피캐시 앱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기는 살리는데 회상하는데 참나 의사소통 이게 뭐야? 창구요. 이걸 통해 갖고 진짜 뭐냐면은 8만 명, 10만 명대가 다 준조합원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적인 플랫폼이 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걸 다 위임받고 이렇게 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다 갑니다. 그래서 살려놔야지만이 엄청나게 회생하는데 절대적으로 회생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게 해피캐시 앱이다. 근데 이걸 갖다 파산관제한테 갖다 주면은 파산에 필요한 자료 쓰고 나선 폐기 처분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앱 자체가 코인 같은 것만 돈의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다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파산관제에 있는 앱을 갖다 줘야 된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갖다가 시더스 파산시키는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아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파산선이 있어요. 여기는 회생선이 있어요. 근데 파산선에서 회생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생선에서 파산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계속 시끄러운 겁니다. 회생선을 타고 파산의 일을 막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발목이 잡히고 이간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산선을 타고 회생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일을 안 되겠지만 자꾸 또 쪼개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해피캐시의 앱에 얽혀진 이게 뭐야? 실리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좀 해드리고자 싶어 이 방송을 합니다. 준조합원 여러분, 정말 해피캐시 앱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해피캐시 앱이 어느 정도 가면은 이렇게 회생을 절차를 가다면서 이게 또 돈을 벌어줄 수가 있어. 8만 명대가 제대로 돼가 의사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회생의 일을 하고 나면 이때부터 무슨 일이 가능하냐면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으로 다 등록을 해갖고 이 회원들을 통해 싹 다 여론조사 기관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기업체를 살리는 기업 정급 펀드를 돌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물건을 팔아줘가면서 이게 뭐야? 광고 수입을 받는 애들은 DDM을 갖다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린가 하면은 여기서 금융에 대해서가 이제 펀드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
신탁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거의 신탁 플랫폼에 모이는 구심점이 해피캐시 앱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파산관제 때 갖다 주라 말해. 참 회생이 뭔지 살리는 건지 전혀 앞뒤에 생각해보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떠드는 말에 미혹당해가지고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피캐시를 살릴 거냐 죽일 거냐, 해피캐시를 무병장수로 끌고 가서 행복하게 만들 거냐. 해피캐시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만이 해피캐시 앱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주아본 여러분, 산문TV 가족 여러분, 정말 주말도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